오늘은 우리들의 감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맞아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조상들은 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성리학은 사당칠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퇴계 이황의 이기이원론과 율곡이의 이기일원론으로 나뉘어져서 정말 격한 논쟁을 벌이면서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참 많은 공을 들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덕적인 수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 또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지 않던 양반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던 조롱이 튀어나오게 만들었죠. 그런데요, 서양에서도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인간의 감정을 이성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봤어요. 더군다나 중세시대의 기독교는 감정이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지만 이성이나 도덕의 의지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어쨌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이 감정을 인류는 통제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왔다는 점에서는 동서양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현대 뇌과학에서 이 감정에 대해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해석법이 나왔어요. 이걸 학술적으로는 구상주의적 모델이라고 부르던데 요즘 학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관점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두 가지 축,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과 각성이라는 것의 조합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라고 부르는 것을 쉽게 말하면 좋고 싫은 것을 말하고요. 각성은 흥분과 우울을 말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보면 그 불쾌하고 각성이 높은 상태가 되면 뇌는 이 불쾌하고 각성이 높은 상태를 과거의 경험과 논리를 활용해서 분노, 불안 또는 흥분 등 아주 특정한 감정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거고, 이것에 각기 이름을 붙여나가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세요? 참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말로 설명을 하니까. 이걸 저희 인생학교식의 설명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영혼에 전달이 되면 이 영혼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동물의 육신이 생존이라는 명목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감정은 생각의 결과물인 셈이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이 학습한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학습된 정보들은 이미 정보의 편식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동물의 육신이 자신이 좀 편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면서 온갖 감정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걸 좀 고급지게 표현을 하면요. 감정은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과의 피드백이며 내 영혼에 남아있는 집착의 잔여물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됩니다. 어떠세요? 제가 그동안에 엉뚱한 주장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좀 아시겠어요? 인간의 감정은 정말 잘 다뤄내야 할 내 삶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몸도요,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사용하다가 자연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 감정도 잘 다루면 엄청난 활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마무지한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거 잘 쓰라는 말이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중용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희노애락 짐이 발휘 중이요 발휘계 중 전리 위지하라. 희노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부르고 이 감정이 드러나서 절도에 맞으면 그것을 화라고 부른다. 저는 이 구절이 자연의 법도에 꽤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정은 절제하고 억압하고 도덕적으로 다스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로 주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잘 활용해서 절도에 맞게 쓰면 된다는 거죠. 다만 이 세상의 모든 무기들이 그렇듯 양날의 검이라서 내 자신과 타인이 베이지 않도록 살살 다뤄야 좋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인류가 사용해온 동서양들의 생각들과는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인생학계에서 제시하는 기본 포맷이 있죠.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영적인 진화에 있다. 그쵸? 거기에 더해서 이 영적인 진화의 종착역은 행복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욕망은 딱 하나입니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에서 출발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 건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데 있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잘 보이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그래서 온갖 모순을 다 일으키는 거죠. 인간의 도덕률이 여기서 나와요. 동서양의 모든 생각들은 이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길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스토아 학파에선 아파테이아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아타락시아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악덕과 통제로, 이게 조선에서는 사단 칠정론으로 표현이 됐을 뿐이라는 거죠. 그 어떤 인간도요, 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자신이 나쁜 사람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수만 년의 세월 동안 이 길을 찾아온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감정의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한의학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쁨도 과하게 되면 실성을 하게 되고요. 그 미친놈 보면 헤헤 웃잖아요. 슬픔이 깊어지면 폐병에 걸리게 됩니다. 옛날에 정말 폐병쟁이들 많았거든요. 글 쓰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이 폐병쟁이들이 많았어요. 또 분노가 과하게 되면 간의 해독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오래도록 마음을 졸이면 우리의 피가 탁해져서 뇌일혈이나 뇌경색 같은 중풍으로 발전이 되고 말이죠. 너무 놀라버리게 되면 오줌을 지리는데 이게 좀 심해지면 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심계항진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살게 되면 소화기관이 약해져서 온갖 소화불량의 질병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고 해서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전부 다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 결국 다스려야 할 근본은 어디겠어요? 내 생각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것들은 이 생각에서 드러나게 됩니다만 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주체는 결국 영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영혼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저희 인생학교는 이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인 셈이고요. 영혼을 치료해서 인생을 멋지게 만들자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우리들의 비틀어진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자연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오직 인과의 법칙입니다. 나에게 벌어진 모든 것들은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나의 모습, 나의 환경은 모두가 내 선택의 총합입니다. 이걸 우리가 딱 고정시켜 놔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 없이 아파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해야만 다시는 아파지지 않으니까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똥파리를 쫓는다고 사라지나요? 똥을 치워야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는요. 똥파리를 쫓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근본 원인은 내 영혼이 정보를 편식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뿐이죠. 그 교통사고가 날 자리에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정확하게 차에 부딪힌 거예요. 그 자리에 가라고 아무도 등 떠미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생각과 환경이 탁해지면 이 영적인 감이 떨어져서 지가 다칠 줄도 모르고 그런 자리를 내 발로 찾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자연은요, 인과의 법칙으로 정확하게 그 사고를 낼 사람을 수배해서 그 사람 역시 그 자리에 가도록 만들어버리죠. 이 조건과 저 조건이 서로 아다리가 맞아떨어지면 정확하게 사고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 원리를 좀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사고의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탁함에서 비롯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채야만 똥을 치워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하는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죠. 그저 감사한 것들 뿐인데 말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배달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썽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내 마음에 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착실히 공부를 해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어디 불평불만할 권리가 있어요. 전부 다 내가 짓고 내가 받도록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 두려움과 놀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몰라서 벌어지는 감정이거든요. 우리가 이 두려움의 실체를 잘 파보면요,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연은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알게 모르게 내 앞에 그 모든 정보들을 이미 다 가져다 줬습니다. 그저 내가 싫다고 안 받아들였던 것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편식을 하다가 갑자기 미션이 턱 하고 떨어지니까 당황하고 놀랍고 두렵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 감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입은 닫고 귀는 열어두고 내 앞에 오는 모든 정보들을 쓸어 먹는 거예요. 정말이지 저희 인생학교에서 만든 듣기훈련 프로젝트는 만병통치약이고요. 만능 해결사였던 겁니다. 제가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하기 거시기해서 말을 안 했던 것뿐이죠. 인류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모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외길인 곳에 그 모가지를 딱 잡아놓고 이거야 한 게 바로 듣기훈련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심화학습이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말하기 훈련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그 항아리 이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듣고 듣다 보면 임계점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간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날 AI가 그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빅데이터 학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이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